ESN 플러스는 옥션하고 G마켓 이렇게 두 군데의 상품을 올리는 도구예요. 옛날에는 옥션과 G마켓이 다른 쇼핑몰이었는데요. ESM에서 옥션도 인수하고 G마켓도 인수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같은 회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부터의 시스템이 좀 다르다 보니까 입력할 때도 조금 다르게 입력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약간 차이예요. 그래봤자.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메뉴들이 보이실 텐데 지금 우리가 다룰 메뉴는 상품 등록 변경이에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상품 등록 2.0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2.0의 수정 등록 메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노출 사이트가 옥션하고 G마켓 이렇게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뭐 G마켓이 좀 문제가 있으셨던 분은 아마 여기 옥션만 있을 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ESM의 약간의 버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상품을 바로 올리기 전에 그거를 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고 상품을 올릴게요. 자, 일단 잠시 노출 정보 가주시겠어요? 노출 정보. 버그가 원래 한 2개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쳐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하나는 뭐 고쳐졌다기보다는 얘네가 그냥 놓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발송 정책인데 이쪽은 이미 고쳐졌을 겁니다. 확인차 볼게요. 발송 정책의 옥션 G마켓에 이렇게 발송 정책이 다 있는지만 좀 봐주실래요? 문제 없죠? 자, 두 번째. 추러지 선택입니다. 어때요? 어디냐면 상품 등록 2.0으로 왔고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기본 정보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 그 옆에 노출 정보를 누른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보면 발송 정책인데 여기 옥션과 G마켓에 원래 발송 정책을 다 입력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입력을 하면 바로 얘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한참 있다가 보이는 그런 약간의 버그랄까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추러지 선택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러지 선택에 여기 관리 한번 눌러볼게요. 본인 주소가 잘 있으시면 상관없겠지만 없으신 분은 여기 이제 신규 등록을 하실 거예요. 그쵸? 그러고 기본 추러지로 설정하고 저장을 하는데도 화면에 안 뜰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얘네 버그예요. 보통 한 2-30분 안에 뜨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미리 입력해 놓으려고요. 그래서 입력하고 저장을 하는데 얘를 닫았는데 또 여기 눌러보면 안 떠요. 이런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바로 뜨면 제일 좋은데 아마 안 뜰 겁니다. 뭐 대충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 좀 걸려요. 그 다음에 기왕에 입력할 거 배송비 설정도 한번 해놓으려고요. 배송비 템플릿인데요. 여기 템플릿을 신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송비는 내가 무료로 하겠다, 유료로 하겠다. 배송비 금액은 그럼 나는 얼마로 하겠다. 착불 선결제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선결제만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걸 나는 기본으로 하겠다면 기본으로 설정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또 눌러보시면 여기 뜨는지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뭐랄까 좀 느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스토어에서도요, 팝업창 띄우면 바로 뜨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안 뜨고 한 2-30분 있다가 뜨는 경우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것처럼 처리가 조금 느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그걸 아예 버그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일단은 입력해 놓고 안 떠도 당황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상품을 이제 고르셨다면 이 상품을 복사 좀 할게요. 일단은 저장을 좀 해야 되겠죠.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저장을 할 거고 저장하실 때 요 사진을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상세 페이지 안에 있는 사진을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서 재가공해서 그걸 대표 이미지로 쓰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대표 이미지로 쓰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해당 부분을 일단은 화면에 보이게 두시고 캡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어디를 대표로 쓰면 될까? 요 사진 정도를 써볼까요? 요거? 아니면 뭐 요 정도도 일단 될 것 같긴 한데, 윈도우 쉬프트 S를 누르면 이렇게 영역을 딸 수가 있었고, 이거를 미리 캔버스에 와서 저는 이 자리에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왔어요. 크기는 1000에 1000픽셀로 컨트롤 V로 붙여서 크기 조절. 자, 몇 개 추가 이미지도 만드실 분은 더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걸로 쓰겠다 하시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 고해상도 다운로드. 그리고 우리 폴더 있었잖아요. 예차 폴더, 예차 1회차. 여기서 폴더 만들어서 우산 하고 여기다가 대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었죠. 뭐 추가 이미지도 더 만드실 분은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는 여기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올 거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상세 페이지 저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또 여러 장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일단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가격을 설정했어야 됐었죠.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에서는 저희 마진 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마진 계산기가 마땅히 없을 때는 그냥 핸드폰이든 PC든 들어가셔가지고 마진 계산기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우리 그때는 이제 장사왕의 마진 계산기를 썼잖아요. 근데 뭐 딴 데 거 쓰셔도 상관은 없죠. 어쨌든 마진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해 놓은 게 지금 안 보이네요. 그죠? 이쪽에 마진 계산기 써야겠다. 네. 파일이 있으신 분은 파일에서 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은 그냥 인터넷상에 마진 계산기 쳐서 가볍게 해볼 수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장사왕 마진 계산기. 왠지 파일이 없으시다는 느낌 같아서 그게 저장을 잘 내가 어디다 해놨다면은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넣어드렸었잖아요. 그게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설명할게요. 그러면 매입 가격이 지금 보면은 얘가 얼마냐, 5,700원에 일단 상품 한 개 골라서 구매하기 가보면 가격도 알 수 있죠. 그럼 5,700원에 배송비는 3,200원이래요. 그러면 요 마진 계산기에다가 매입 가격은 5,700원,
운송비가 3,200원. 그리고 판매 가격은 내가 얼마에 팔 것인지. 예를 들어 나는 12,000원에 팔겠다 하면은 배송비를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설정을 할 건데, 배송비는 3,500원으로 제가 줘본다면 이익이 어느 정도 남는지가 보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올릴 게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옥션이나 G마켓이라면 G마켓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카테고리 수수료는 13% 정도가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네이버 쇼핑을 통한 연동 수수료는 2%. 배송비 수수료는 여기선 3.3 정도 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에 팔면은 순이익으로는 4,258원 정도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는 이런 마진 계산기 쓸 수가 있었고, 엑셀을 활용해서 쓰라고 하는 이유는 상품을 나중에 주문하려고 보면 어디서 우리가 떼왔는지 그 상품의 URL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연결되어 있는 URL을 타고 들어가서 상품을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냥 마진 계산기로 그냥 구했을 때는 그 상품에 대해서 주소를 저장을 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당장 팔리면 뭐 바로 우리가 찾으면 되겠지만, 나중에 한 몇 주 또는 몇 달 있다가 팔린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상품을 다시 찾으려면 또 고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엑셀을 좀 주로 쓰시라고 하고 있는 거고, 또 매출이 얼마나 났는지 그런 거 우리가 체크하기 쉬우려면은 그런 계산기를 엑셀로 이제 쓰시면은 그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좀 쉽게 파악이 되겠죠? 그런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마진을 구해 볼게요. 자, 어쨌든 그러면 가격은 12,000원, 배송비는 3,500원에 올리는 걸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품을 올리러 갈게요. ESM에 기본 정보로 가세요. 여기 ESM 카테고리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우산 치고 이렇게 찾아보면 나올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옥션이나 G마켓 아무 곳이나 가요. 그리고 검색을 우산을 쳐보시면은 얘네들 우산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때 카테고리가 이렇게 보여요. 우산, 양산에 우산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칠 때 우산 이렇게 치면은 그 비슷한 카테고리를 찾아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도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얘는 비슷한 어떤 카테고리로 그냥 가시면 돼요. 우산꽂이도 아니고 유아동 우산도 아니니까 일단 패션 잡화, 시즌 잡화로 가서 보면은 대블루에 이렇게 메뉴가 또 있어요. 그럼 가방 잡화, 모양산, 우산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다시 가방 잡화, 모양산, 저는 우산이니까 장우산. 카테고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다르죠? 그리고 카테고리 이용료가 어떤 경우는 지금처럼 맞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약간의 경우들은 카테고리 이용료가 다르게 측정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회사였다 보니까 그래요. 현대 기아처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옥션하고 G마켓 카테고리를 설정해 보세요. 여기서는 이 별표가 있는 게 필수사항이에요. 별표가 없는 건 선택사항이므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 상품명이라는 부분으로 왔고요. 검색용 상품명과 프로모션용 상품명이 있어요. 여기서 검색용 상품명은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품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프로모션용 상품명은 검색에서는 제외가 되는 상품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상품명을 주로 적게 되겠죠? 보통 100바이트까지 적을 수 있어요, 합해서. 그런데 이 검색용 상품명은 내가 상품을 올리고
10일 이내까지만 바꿀 수가 있고요. 10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판매 이력이 있게 된다면 검색용 상품명 수정이 안 돼요. 자, 지금 지어 볼 건데 도매국의 상품 이름이 저는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16살 때 뭐 어쩌고. 그러면 요거를 제가 좀 복사를 해서 여기 아까 올리는 곳에다 일단 붙여놓고 수정할게요. 파스텔 우드 그립 여기를 좀 더 놓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판매 기간은 90일까지 돼요. 그래서 그대로 저는 놓도록 하고, 판매 가격인데요. 제가 올리기로 한 판매 가격은 12,000원이죠. 그래서 12,000원으로 적을게요. 자, 이 상품의 경우는 단색이 아니라 색깔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옵션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단일 상품이면 옵션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옵션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주문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보시고 주문 옵션을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건데요. 저는 선택형으로 만들 거예요. 선택형. 요거는 선택 안 해요. 왜냐면 옵션이 지금 저는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선택형으로 항목 선택. 그리고 옵션은 색상을 줄 거니까 색상을 누르면 이렇게 옵션 값을 검색을 할 수 있게 나오고, 내가 검색 안 하고 적을 거면 밑에 직접 입력으로 적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옵션을 제가 보면서 입력할 거라서 일단 여기 옵션 보기를 눌러서 같이 볼게요. 화면에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붙을 거고, 이쪽에 띄우고 싶은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양쪽의 화면을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죠. 이쪽에는 이 화면이 떠야 되니까 이쪽으로 갖다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걸 적을 거예요. 화이트, 블랙, 핑크, 연보라, 네이비, 스카이 블루, 올리브 그린, 뭐 그레이, 뭐 16 우드까지 굳이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옵션들을 적고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옵션명들이 쫙 추가가 됐죠. 지금 상품들은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저장을 누르면 밑에 이렇게 그리드가 생깁니다. 여기서 재고 수량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 안 할 수도 있는데, 재고 수량 설정이라는 건 내가 재고를 정해서 놓겠다라는 거고요. 재고 수량 설정을 안 하는 경우라면 재고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재고가 무한대로 있다를 뜻해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도 뭐 재고에 전혀 걱정이 없다면 재고 수량을 설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품들이 나가는 대로 체크를 할 거라면은 재고 수량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재고가 아까 보니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량은 안 골라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체크해 볼게요. 옆에 보면 이렇게 재고 수량이 두 개가 생겨요. 자, 하나는 옥션 재고 수량, 하나는 G마켓 재고 수량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재고 수량들을 각각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일괄로 재고 수량은 뭐 100개씩 놓겠다. 옥션하고 G마켓 100개씩 놓겠다. 일괄 수정하면 일일이 다 적을 필요 없이 옥션 G마켓에 재고가 100개씩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재고 수량은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재고를 파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고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재고를 굳이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럼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재고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재고 수량을 설정해서 각각 입력하셔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난 100개씩 있다라고 체크하실 거면은 여기 일괄 수정을 통해서 재고 수량을 넣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옵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 구성은 현재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인증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인증대상 아님. 원산지는 지금 이 상품이 중국이래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원산지 수입산 아시아 중국 이렇게 해놓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면 돼요. 자, 기본정보 메뉴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잘 안되신 분 체크해보고 그 다음 노출정보 할게요. 자, 아까 이제 만든 기본 이미지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사이즈는 1000x1000이 기본이에요. 아마 거의 다른 사이트들도 1000x1000이 기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x1000으로 우리가 대표 사진을 항상 만들고 있었죠. 자, 등록 눌러서 1000x1000 사이즈로 만들었던 대표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입니다. 여기서는 ESM 에디터로 작성해서 상세 설명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뭐가 잔뜩 있죠? 요거는 초기화하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상세 설명은 요 옆에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요 사진 눌러서 내 PC 요 상세 설명들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가로 860 이하 이미지는 뭐 세로 2580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가 뭐 6000 픽셀 이상 되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등의 까다로운 내용들을 걸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상세 페이지 올리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포토스케이프에서 잘라서 올리는 방법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러려면 또 번거롭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올리시는 거 어쨌든 그냥 올릴 수 있는 거는 올려서 쓰시면 되는데 못 올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소개를 드릴 거예요. 요거 참 제가 그냥 닫겠습니다. 만약에 올려지면 저장하시고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안 올려진다라는 가정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HTML로 작성인데요.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옆에 있는 이미지 호스팅을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옆에 ESM 이미지 호스팅 여기 보이시죠? 좌측에 아래쪽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그럼 클릭 하시고 어떤 게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거 눌러서 네, 클릭. 예. 이렇게 어차피 다른 창으로 떠요. 아, 그래서 여기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때 파일로도 할 수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폴더가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더 업로드로 할게요. 저는 그러면 아까 전에 쓱싹 스마트 스토어에 있었던 요 우산 폴더로 올리겠다. 업로드 하면은 요 안에 있는 파일들이 폴더로 정리가 돼서 올라갈 겁니다. 전송 시작하면 전송이 돼서 올라가요. 저번에 호스팅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했었죠. 사진을 우리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으면 컴퓨터가 계속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버라는 곳에 저장을 해놓게 되는데 그 서버가 우리가 다루기에는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되고 비싸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업에서 큰 서버를 일부를 대여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홈페이지를 만든 경우 홈페이지를 올리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써야 되는 경우 이미지를 올리게 되는데 이미지를 올리는 그런 부분을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옥션 G마켓은 무료로 이렇게 이미지 호스팅을 일부 제공해주고 있다는 게 장점이기는 하죠. 원래는 다 돈을 내고 쓰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느 그 용량만큼은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우산이라는 폴더 자체를 넣었어요. 이 폴더를 들어가서 보면은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상세 페이지들이 보이죠? 하나만 있으신 분은 하나만 하시면 되겠지만 전 4개나 있기 때문에 4개를 체크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HTML 태그 복사라고 있어요. 요걸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뭔 이상한 글씨들이 보이죠? 원래 이게 컴퓨터가 읽어드리는 HTML이에요. 컴퓨터는 이미지로 읽는다기보다는 이 이미지가 들어있는 주소, 경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요 꺽쇠가 태그라고 하고요. 여기서 imgsrc는 이미지 주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ESM 플러스에 있는 제 아이디에 있는 요 폴더에 있는 텍스트 jpg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HTML 태그를 밑에 태그 복사를 누릅니다. 누르셨다면 이 창은 잠깐 닫을게요. 호스팅 창은 그냥 일단 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되는데 그 옆에 ESM 플러스로 다시 와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HTML로 작성 해서 여기다 붙여요. 그리고 미리 보기에 보면 순서가 맞게 올려졌나 그것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1번, 2번 순서가 바뀌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범위 잡아서 잘라다가 1번 위치로 올리고 얘는 뭐 이렇게 맞추고 다시 미리 보면 문제 없다.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HTML로 수정 ESM 호스팅 쓰시는 방법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한번 연습해 보시고 ESM 에디터로 되시는 분은 에디터로 올리셔도 돼요. 근데 긴 거는 아마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호스팅에다가 이미지를 올려서 그거를 HTML로 수정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상세 설명까지 일단 질문 받아볼까요? 자, 상품 정보 곳이에요. 여기 상품군을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내 상품과 좀 비슷한 게 있으면 고르시고 없으시면 그냥 기타, 재화 이런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모델 품목 우리 다 모르잖아요. 아시면은 그냥 적으면 되겠지만 모르시니까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고 블록 지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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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들어갔었죠? 근데 얘는 그거는 없어서 우리가 직접 적어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발송 정책입니다. 발송 정책은 그냥 우리 요걸로 해볼까요? 지금 순차 발송, 주문 후 2일 내 발송 또는 뭐 3일 내 발송 3일 내 발송으로 할까요? 2일 내? 2일 내로 하죠 뭐. 2일 내 순차 발송, 주문 후 2일 내 발송 요렇게 옥션하고 G마켓을 발송 정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배송 방법은 택배로 보낼 거니까 택배 소포 등기. 그리고 택배 회사는 지금 그냥 아무거나 고르세요. 배송비 설정입니다. 아까 출하지 넣은 거 있죠? 잘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묶음 배송비. 자, 여기 배송비 템플릿은 아까 만드신 거 있었죠? 무료로 할 거냐, 유료로 할 거냐 정하셨잖아요. 저는 유료 3,500원으로 했었고 선결제로 하겠다 요걸로 했으니까 요렇게 여기 원래 없어요. 직접 여기서 다 만든 거예요. 아까 만들어 두시라고 했고 지금 만드셔도 아마 이건 바로 뜨긴 할 거예요. 자, 반품 교환 주소까지 확인하셨다면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로 이동하겠습니다. 추가 정보에서는 별로 볼 거는 없어요. 한번 쭉 훑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요 밑에 포털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네이버 쇼핑에 옥션 G마켓 떠 있는 거 가끔 보셨잖아요. 그렇게 뜨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장우산을 누가 옥션에서 찾아보면
이 찬스 쇼핑도 광고고, 먼저 둘러보세요도 광고고요. 오늘의 상품이에요도 광고고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도 광고고요. 맞춤 AI 픽도 광고고요. 이 스마일 배송은 스마일 배송을 내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올렸을 때 들어가지 않고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도 광고예요. 그럼 광고가 아닌 거는 거의 보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 띄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니, 힘들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옥션이나 G마켓에서 판매가 되는 건 주로 ESM에서 가격 등록을 우리가 상품 등록을 포털 비교 사이트에 등록했을 때 거길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 주문이 생기면 그 판매가의 2%는 서비스 이용료로 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옥션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로 내 상품을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샀다. 그때는 얘가 빠져나가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내 상품을 검색했는데 마침 내 상품이 보여서 샀다. 그런 경우 2% 서비스 이용료가 나가겠죠. 그리고 쿠폰 적용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가끔 옥션이나 G마켓에서 쿠폰을 발행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싸게 사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쿠폰을 적용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해도 됩니다면은 해도 됩니다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쿠폰 적용되는 것도 내가 그만큼 상품의 가격이 좀 깎여져서 받게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금액이 크게 할인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용해도 된다고는 생각은 해요. 자, 그 다음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 이건 이제 사이트에서 부담하는 할인이니까 적용해도 되겠죠? 이거 자, 동의 설정 해야 돼요? 어디요? 저는 그렇게 안 뜨는데. 요거요?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은 동의 설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아마 가입하실 때 적용 안 하시기로 했었나봐요. 저는 적용하라고 해도 된다고 했었다 보니까 여기서 고를 수 있게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동해 볼게요. 아까 광고들이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특별 할인 광고를 한다든지 프리미엄 광고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 광고는 실제 아까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영역에 노출되는 광고예요. 이용료는 7일에 3,000원 듭니다. 뭐 내가 90일 달겠다. 그러면 36,000원이게 되겠죠? 자동 연장 하게 할 거다 안 하게 할 거다 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요거보다 좀 더 좋은 건 프리미엄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시 점수를 좀 더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중에서도 좀 더 앞쪽에 뜰 수 있게 해주는 게 프리미엄 플러스입니다. 7일 기준에서는 얘는 7,000원 드네요. 그죠? 그리고 G마켓은 그와 비슷한 게 포커스와 포커스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G마켓 안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에 노출되는 부분이 포커스 또는 포커스 플러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광고 프로모션이에요. 요거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옥션이나 G마켓에 돈을 충전해 놓았을 때 그거를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라 지금 따로 충전한 돈이 없으시면 광고가 안 나갈 거고요. 또 지금 굳이 충전을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품을 바로 광고해서 팔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체크하지 마세요. 자, 이 밑에 광고 프로모션은 낙찰되는 광고예요. 그러니까 입찰가 광고라고 하는데요. 보통 요 영역은 16시 30분에서부터 20시 동안은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언제 이제 낙찰을 받게 되냐면 매일 오후에 5시서부터 8시 사이에 낙찰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 형태다 보니 4시 30분부터는 입찰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내가 카테고리 찬스 쇼핑에 입찰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정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입찰가를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카테고리 찬스 쇼핑이라는 부분에 뜨게 된더라 라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낙찰이 되면은 뜨는 거고요. 안 그러면 안 뜨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나한테 다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해서 각각의 뭐 카테고리 파워 상품, 베스트 찬스 아이템마다의 각각 카테고리마다 그 금액들이 있고요. 낙찰가를 설정해서 입찰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G마켓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상품을 띄우려면은 좀 돈이 좀 들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는 요거보다도 일단은 돈이 좀 덜 드는 게 요거지 않을까. 그래서 포털 비교 사이트는 등록해두는 게 좀 낫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물론 실제 이제 G마켓 옵션에서 좀 더 제대로 이제 팔고 계시는 판매자들의 경우는 이거 낙찰가 광고 다 낙찰해서 활용하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노출 자체가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은 여기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이제 등록하기 버튼이 생겼어요. 이 버튼 눌러서 등록해 볼게요. 그러고 여기 이제 확인 이렇게 눌러서 확인 완료로 바꿔주시고 최종 확인을 눌러보면 정보를 저장 중입니다 라고 뜨면서 상품 등록이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옥션 G마켓 두 군데 다 등록이 된 거고요. 제 옥션은 바로 가기가 떠 있으니까 한번 눌러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등록한 상품은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된 거예요. 아직 화면이 좀 덜 떴네요.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해볼게요. 빨리 안 떴네. 상품은 상품관리 2.0에서 다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일단 검색하기 해보면 내가 올려놓은 상품이 보일 거고 요 옆에 상품 번호에 있는데 여기 네모 표시들이 실제 몰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제대로 떠 있는 게 보이죠? 아까는 너무 올린 지 바로라서 안 보였던 것 같고 지금 잘 떠 있죠? 이렇게. ESM에서는 상품을 올릴 때 원래 옵션을 설정하지 않고 올리는 게 원래는 기본이에요. 옵션을 설정해야 됩니다 라고 뜨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옵션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왜 옵션을 그래도 달아야만 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그래도 조금 봐준 게 그 해야 합니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더 받는 데는 옵션을 넣는 것보다 옵션을 넣지 않는 게 노출 점수는 더 받아요. 그러면 옵션을 안 넣으면 예를 들어서 상품을 어떻게 올리느냐 일일이 올리도록 원래는 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는 복사 등록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제품이 아까 뭐 빨강을 올렸으면은 복사해서 파랑, 복사해서 흰색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따로따로 올리래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게 그룹이에요. 지금 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뭐 여성 가디건 뭐 이런 식 쳐볼게요. 가디건 모음으로 팔고 있는 데들이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올려져 있네요. 클릭하면 이렇게 상품이 보이고 여기도 클릭하면 이렇게 그에 대한 상품이 보이고 이게 원래는 옛날에 이 사람들이 많이 하던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요거를 못하게 일단 막은 거긴 한데 이 밑에 보면 요런 게 보이네요. 요게 바로 그룹 상품이에요. 그룹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상세 보기를 눌렀을 때 상품을 볼 수가 있고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마음에 든다면 체크해서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걸 그룹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옵션을 못 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룹 상품으로 만들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린 팩이 있어요. 알로에 마스크팩이 있는데 이 제품을 이렇게 올리고 또 차스킨 콜라겐 팩을 하나 더 올렸다고 볼게요. 얘네를 이렇게 따로 둘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알로에 콜라겐 마스크팩을 눌렀을 때 차스킨 마스크팩도 여기서 바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얘네 둘을 이렇게 엮어주고 싶을 때 그룹이라는 걸 생성을 합니다. 일단 상품을 고르고 그룹 생성을 누르면 그룹을 만들 수 있게 떠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옥션의 그룹을 만들겠다. 그럼 옥션으로 그룹명 가볍게 적고요. 아까는 저기 이제 가디건 내는 인트로 이미지를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노출 형태는 리스트형하고 이미지형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개 상품이 있으면 좀 더 뽀대나게 보일 텐데 지금 제가 요거 마스크팩은 2개만 올린지라 요 2개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보이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형태가 리스트형으로 뜨느냐 이미지형으로 뜨느냐 요 2개 차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럼 일단 이미지형을 골라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품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같은 종류의 상품이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그럼 얘를 내가 등록하기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은 등록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요거랑 지금 차스킨 콜라겐이잖아요. 그룹 생성해서 옥션에다가 하겠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상품을 하나 고르고 그룹 생성 들어가서 옥션에다가 그룹을 만들고 검색을 해서 보시면 여기 그룹에 추가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떠요. 그러면 여기 차스킨 뭐 요런 마스크팩 떴죠. 그러고 요거를 그룹에 추가하면은 얘가 이렇게 생기고 요거를 등록하겠다면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송 정보의 조건도 같아야 되고요. 일단은 조건이 좀 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까다롭기는 하죠. 그래서 사실은 옵션을 옛날에는 우리가 좀 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넣을 수가 있었는데 한동안은 얘네가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옵션을 넣어놓은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기능을 얘네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그룹으로 하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거의 강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리는 게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조금 살려놓은 게 저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골라서 옵션을 넣도록 되어 있고 그나마도 옵션을 넣기 힘든 상품들은 그룹으로 연결해서 넣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룹으로 연결한 거를 예를 들어서 잠시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요거는 이제 핫팩을 제가 저번에 올렸었던 건데요. 요 밑에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게 그룹으로 했었던 건데 지금 여기서 안 보이네요. 원래 이 밑에 떠야 되는데 지금 안 떴어요. 판매 중지를 해놓은 상품이구나. 얘네들이 판매 중지가 돼서 어쨌든 그룹을 만약에 연습을 해보실 거면요, 옵션이 없는 상품들을 복사를 해서 여러 개를 둡니다.
물론 상품은 이미지랑 이런 걸 좀 바꿔서 놔요. 그러고 걔네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보시면 아마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복사 등록의 경우는 배송 정보나 이런 게 다 다르진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룹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넣은 거는 제가 옵션을 넣어서 그러면 얘를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옵션을 안 하는 걸로 바꿔서 볼게요. 옵션 넣어놓은 거라서 그럼 옵션이 없는 상품으로 이제 바꿨으니까 얘를 한번 복사 등록을 해보죠. 그럼 복사 눌러서 아까 얘는 이제 검정이 아니라 뭐 화이트다. 원래는 상품 사진이랑도 다 바꿔주면 좋지만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시간이 좀 안 돼서 그냥 이름만 바꿀게요. 사진도 올려야 된다. 여기는 올려져 있으니까 등록하기, 사용, 확인, 최종 확인. 또 복사 좀 할게요. 지금 얘가 검정, 하양 만들었으니까 복사 등록해서 이번 녹색 하나 더 만들고 사진도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대표 사진 하나만 만들어 놔서 이걸로 그냥 똑같이 넣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라색 하나 넣죠. 그래서 노출 정보 아마 상품이 이렇게 색깔만 다른 상품은 이렇게 대표 이미지만 여러 개 만들어서 바꿔서 올렸으면 금방 올렸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대표 이미지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었으니까 그냥 그걸로 똑같이 올렸어요. 그룹 부분이 아까 제대로 설명이 좀 덜 돼서 다시 하려고 제가 따로 그냥 올렸습니다. 자, 상품 등록 변경에 상품 관리 2.0에서 보시면 좀 전에 올린 상품들 4개가 보이겠죠. 여기 하나, 둘, 셋, 4개.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한 채 그룹으로 생성을 해요. 옵션에 일단 생성할게요. 그러고 리스트형으로 할 것인지 이미지형으로 할 것인지 고르고 인트로 이미지도 등록할 수 있으면 등록해주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러고 보시면은 같은 상품들이잖아요. 카테고리도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떠요. 그럼 얘네를 선택하고 그룹에 추가하면 이렇게 4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면 등록이 돼요. 한번 보러 가볼게요. 상품 잘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밑에 요거 뜬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고른 요 그룹이고 만약 이게 이미지형으로 해가지고 수정을 하면 형태가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올리는 거를 얘네는 더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해요. 어떤 차이인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옵션이 사실 더 편하다. 근데 점수 좀 더 잘 받으려면 그룹으로 해서 넣어서 연결하는 게 얘네 상으로는 노출 점수는 좀 더 다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 이렇게를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연습해 보실 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아까 상품 올리신 거 옵션 있으면 옵션 업계에서 복사 등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시고 그룹으로 연결해 볼 수 있고요. 그룹으로 하실 때는 제가 옥션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G마켓엔 그룹이 현재 없어요. 그러면 다시 체크해서 그룹 생성을 G마켓 하고 그룹명 대충 적고 여기도 똑같이 연결해서 그룹 추가 하고 등록 이렇게를 해주시면은 G마켓도 똑같이 그룹으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룹 조금 골치 아프시긴 하셨을 건데 한번 보시고요. 실제 스마트 스토어처럼 그 공지사항을 우리가 알려야 될 때가 있어요. 조만간 이제 5월 달에 보면 가정의 달이라 언제까지 주문하면 뭐 언제까지 오고 이런 것들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처럼. 그럴 때 쓰는 게 판매 상품 일괄 공지예요. 여기를 누르면 판매 상품을 우리가 공지할 수 있는 공지창이 뜹니다. 지금 빨리 안 뜨네요. 이게 이제 일괄 공지창인데 옥션과 G마켓의 형태가 달라요. 옥션의 경우는 우리가 노출 상태 노출로 해가지고 노출 기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여기 에디터 작성해서 그림을 넣어가지고 등록하면 되는데 이게 그림을 등록하실 때요. 여기 보면 이걸 누르면 등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도 어디다가 등록해야 하냐면 HTML 작성에 우리가 이미지 호스팅 아까 써봤잖아요. 이 ESM 이미지 호스팅에 공지를 먼저 올려놓고 그 공지를 선택해서 HTML 태그를 복사한 다음에 이걸 공지가 또 안 보이네. 잠시만요. 여기서 아이디 고르고 HTML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에디터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에디터 창에서는 그냥 글만 거의 적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을 넣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등록하면은 상품 페이지 앞에 이렇게 공지가 뜨게 됩니다. G마켓의 경우는 좀 더 심플한데요. 이렇게 아이디 고르고 여기다 그냥 제목하고 내용을 적어야 돼요. 여기는 아까처럼 그림으로 넣거나 이건 안 되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약 등록을 하게 된다면 공지사항이 등록이 되고 실제 상품으로 가서 보면요. 옥션에서는 공지가 이렇게 뜰 거고요. 똑같은 창의 G마켓에서는 아까 공지가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뜹니다. 차이점 보여드렸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매 기간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옥션이나 G마켓에 판매 기간 검색을 해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판매 시작일 종료일 이렇게 보이죠? 오늘 올린 3월 7일자 상품들은 종료일이 6월 5일 날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판매 기간을 설정하거나 할 때 볼 수 있는 메뉴고 템플릿은 그냥 여러가지 이제 템플릿을 관리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일 배송은 우리가 서비스를 가입하신 경우에 활용하는 메뉴니까 넘어가고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이쪽에서 이제 주문 관리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어요. 고객의 클레임, 취소나 반품 교환에 대한 건 클레임 관리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 정산이 들어오는 건 정산 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판매가 있었는지 현황을 볼 때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광고 부가 서비스가 또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입찰형 광고를 얘기를 했는데, 입찰형 광고는 낙찰이 될 수도 있고 폐찰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입찰형 광고를 폐찰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광고를 그래도 앞에 더 띄워야 된다 라고 했을 땐 클릭당 과금이 되는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G마켓 광고 센터로 들어갔을 때 파워클릭 광고예요. 이 파워클릭 광고는 네이버 광고와 같이 클릭당 과금으로 들어가는 광고가 파워클릭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등록과 간편 등록이 있는데요. 일반 등록으로 저희는 선택을 하고 다음 단계로 가보면 광고 그룹 이름을 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품을 찾아요. 내가 광고할 상품을 선택을 한 후에 키워드를 선택하러 가보면 여러가지 우산, 장우산 등의 다양한 키워드가 나와요. 키워드 추천을 받아도 되고 내가 키워드를 검색해서 찾아봐도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좋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근데 보시면요, 이 장우산은 한번 클릭할 때 비용이 옥션은 525원, G마켓에서 543원이 나간다 이거거든요. 월 평균 클릭 비용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1개월당의 광고 한 클릭당의 평균 비용이에요. 이게 월에 이만큼이 나간다가 아니라 입찰가가 제일 적게는 90원서부터 입찰가가 되고, 그러면 만약 장우산으로 내가 카테고리 키워드를 해가지고 비용을 따져보면 월 평균으로는 대략 2만원, 4만원 정도가 나간다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예상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키워드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광고 전략을 설정하러 가보면 이제 이 광고를 어느 기간에 노출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별 예산을 설정해서 얼마까지 예산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날짜를 모든 날짜 말고 노출 기간이나 노출 요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매일 나오게 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요일에만 나오게 하겠다, 그것도 되고 필요 없는 일정을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나는 이 사이에만 검색했을 때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그 기간에만 나오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출 지면 같은 경우도 모든 지면에 노출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세부 지면에다가 노출을 해주는 게 더 낫겠죠. 예를 들어 저는 상품 카테고리 페이지까지 나오게 하겠다, 키워드 검색 결과 페이지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입찰 정보 입력을 하면 이렇게 이제 리포트랑 해당 그 클릭 비용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정도의 입찰을 할 거다 요거를 설정해서 등록 완료하면 검수를 거쳐서 광고가 나가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요 광고를 하기에는 저번에도 아마 얘기는 했겠지만 광고는 언제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올리는 게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상품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검색을 다른 데 또 해볼 거란 말이에요. SNS에도 해볼 거고 블로그에도 해볼 거고 그러니까 네이버에도 해볼 거고, 그러면 그런 데들의 정보들이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 구매 후기 같은 것들이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광고를 봤을 때도 그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사게 될 구매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는 언제나 그것까지 일단 갖춰놓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하는 건 좀 애매해요. 어쨌든 다 하고 나서는 등록 완료하시면 검수를 통해서 광고가 나가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돈을 충전해 놓은 거기에서 금액이 나가게 되고요. 약간 차이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로 해서 돈을 아마 더 넣으라고 그렇게 뜰 거예요. 광고는 중단이 되고. 그렇게 참고로 보시고. 그럼 광고 얘기한 것 같고요. 슈퍼딜이라는 것도 광고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딜을 신청하겠다 하면 슈퍼딜 신청해서 올릴 수가 있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니샵 관리가 가능하긴 한데 실제로 홈페이지처럼 사용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미니샵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경매하실 분은 여행 경매 관리를 가겠지만 그러면 저는 ESM은 진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혹시 ESM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잠깐 체크를 해보고요. 딱히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한 10분 조금 덜 되게 남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11번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1번가는 셀러 오피스를 가면 돼요. 그리고 이 셀러 오피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적고 로그인 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매번 인증번호 확인을 좀 하니까 불편하긴 한데 선생님은 감기 들으셨구나. 예, 좀 코맹맹이죠? 뭐 워낙에 잘 걸려요 제가. 카카오 메시지에서 왔구나. 카카오 메시지로 갈게요. 그래서 적고 확인 누르면 요게 이제 셀러 창이에요. 근데요 여기가 더 쉽게 생기지 않았나요? 보시면 대시보드로 가보면 요게 이제 대시보드거든요. 판매 건수, 금액 요런거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선생님? 11번가에 셀러 오피스 가시면 돼요. 만약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11번가 치셔서 이렇게 치셔서 들어가시면 맨 아래 부분에 셀러 서비스에 셀러 오피스가 있어요. 이게 맨 아래 찾기가 좀 힘들긴 한데 아이고 딴 거 눌렀구나 벌써. 일단 셀러 오피스 치는 게 더 빨랐을 것 같기는 한데 못 찾으면 요렇게 여기가 셀러 오피스 화면인 거예요. 조금 제가 확대해서 보이게 해놓을게요. 알림이 4개가 왔는데 뭐 중요한 알림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상품을 어디서 올리느냐? 상품 관리에 신규 상품 등록하시면 돼요. 상품명 적고 카테고리명 찾고 판매가 적고 옵션 있으면 사용하면 되고 없으면 사용 안 하면 되고 재고 수량 적고 판매 방식 고정가 판매겠죠 당연히 새 상품 판매 기간 정하면 되고 그 다음 대표 이미지 얘는 600에 600 이상이기 때문에 1000에 1000으로 두면 오히려 확대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만들었던 1000 사이즈 넣고 추가 이미지 있으면 넣고 그 다음에 상품 상세에다가 에디터 작성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데 메뉴 똑같죠? 그쵸? 여기에 안 넣을 거면 HTML 입력해서 여기다 넣어도 되고 만약 HTML은 얘네도요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주는데 잠깐만요. 제공해주는 걸 사라지겠나? 얘 안 보이네. 어쨌든 HTML 있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고 없으면 에디터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스토어명 여기 따로 바꿀 거 없고요. 저번에 만든 거니까 브랜드명 있음 적고 없음 없음 하고 원산지 적고 미성년자 요거 체크하고 배송 템플릿 요거 없으시면 그냥 이거 고르겠죠. 전국 되면 전국 아니면 도서상관 제외하겠다면 이렇게 하고 택배 가능하다면 발송사 어디로 할 것인지 뭐 배송비 얼마 할 것인지 고정 배송비면 3,500원 한다 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출고지 주소, 반품 교환지 다 적혀 있는 거 그대로 3,500원, 그럼 배송비 뭐 7,000원인가요 그럼? 뭐 반품 교환 안내, 예를 들어서 뭐 상품 포장 훼손 초기 이상 시 뭐 7일 안에 반품 교환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품 교환 안 됩니다 라든지 어떤 안내를 적으면 되고, AS 안내, 예를 들어 10시에서부터 오전 10시부터 6시 사이 카카오톡 땡땡땡으로 문의주세요. 이렇게 해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구매 혜택 조건 있으면 적고 없으면 넘어가고, 광고 안 할 거면 설정 안 하고 등록하기. 아마 훨씬 쉬울걸요? 그쵸? 쭉 훑어서만 설명드렸는데 실제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ESN보다 훨씬 쉽습니다. 비슷하기도 하지만 쉽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했고, 요 주문에 대한 건 요 주문 관리에서 확인이 다 가능해요. 메뉴는 거의 우리 예전에 그 스마트 스토어랑 좀 비슷하죠? 정산 관리도 있고. 그래서 11번가는 제가 그냥 한번 쭉 훑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도 한번 올려보세요. 아마 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ESN보다 훨씬 쉬우실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11번가에 대해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잠깐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있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는 이제 시간상 제가 좀 시간 안에 맞추느라고 올리는 절차를 그냥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근데 올려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만약 올려보시고 잘 모르겠는 부분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마칠게요. 내일 블로그